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이제 주로 fertility에 관한 내용이고 데이터는 자궁 내막증이라는 그 증상에 대한 데이터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여러 그 한약재나 천연물이 있지만 저는 오늘 인삼을 중심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 실제 인삼은 명실공히 사실 한국이 종주국인 아주 우수한 전통적인 약재입니다. 그래서 파낙스 진생이고요, 프레쉬 진생이고, 저희가 이제 그 한두 번 찌게 되면 홍삼이 되고, 지금 농림부의 규정에 의하면 3번 정도 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제 슬라이드에는 여러 번 사실 구중구포도 있기는 하지만 벤조 한 번씩 찔 때마다 벤조피렌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규정에 의해 그런 문제로 인해서 찌는 횟수는 좀 제한을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레드 진생은 실제 저희가 이제 아시다시피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 교역물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 보내고 또 일본에 보내고 했을 때 보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분을 상당히 날려줘서 아주 용이하게 저희가 교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물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독립운동을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자금이 됐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 코리안 FDA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7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순환 개선, 그리고 여기 피로 회복, 면역력 향상, 이런 것들이 아주 대표적인 기능입니다. 그래서 특히 피로 회복에 대한 거는 몇 년 전에 미국 MD 앤더슨 병원에서 폐암 환자들 그리고 말기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아주 좋은 임상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 제가 그 연구를 수행하신 분의 턱을 직접 들은 적이 있는데요. 말기암 환자들의 경우 정말 소원이 한번 자녀들을 학교에 한번 데려다 주고 하는 라는 정도의 아주 정말 소박한 소망들이 이 피로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데 이 홍삼의 투여로 그 피로 회복이 된다, 이런 아주 좋은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노화에 대해서도 폐경 여성에 대한 효과, 그리고 남성에 대해서도 실제 전립선 비대라든지 역시 지방간, 오늘 발표 많이 해주셨는데요. 지방간에 대한 효과가 있고, 그리고 인지기능의 향상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은 결과가 많습니다. 여성의 폐경에 대해서는 실제 그 골다공증, 그리고 전반적인 리피드 프로파일 개선에 대한 영향들이 있습니다. 이제 진생의 구성 성분은 저희가 알려져 있는, 그리고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 양리의 대상은 사포닌유입니다. 진세노사이드라고 하는 유입니다. 근데 실제 굉장히 극소량 들어 있습니다. 한 3% 정도라고 알려져 있고요. 요 폴리사카라이드, 그리고 리포프로틴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 있고, 이제 요번에 턱에서 많이 나왔던 겉브레인 액시스, 이런 것들에 대한 저희의 관심이 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폴리사카라이드 그리고 리포프로틴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한국에서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이제 사회적인 문제에서 저출산도 있지만 사실 불임 부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다시피 피메일 인트린식 팩터는 이제 난소의 노화, 또 결혼이 늦어지면서 생긴 자연적인 난소의 노화,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메일 릴레이티드 팩터들도 당연히 있죠. 정자의 그 질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오늘 제가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염증성 반응에 의해서 오는 자궁 내막증이라는 증상과, 그리고 데시주얼라이제이션이라는 아마 좀 생소한 단어이실 수도 있는데요. 데시주얼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좀
그 인트로덕션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미국의 저희가 논문의 리뷰도 보면 실제 이런 퍼틸리티가 시드의 문제냐, 소일의 문제냐, 그 시드라고 하는 게 뭐 정자 난자에도 문제가 있지만 사실 수정란의 문제냐, 아니면 이 착상이 될 수 있는 유터러스의 문제냐, 이런 것들을 좀 나누어서 말을 해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데시주얼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안 보이네요. 데시주얼라이제이션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여성들은 이제 생리 주기를 겪게 되고 자궁의 상태가, 자궁 내막의 상태가 호르몬 주기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뭐 자궁 내막이 있고 여기 스트로멀셀들이 있고 이제 중간에 프로제스테론 설지가 일어나면 데시주얼라이제이션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신이 되면 이제 요 자궁 내막이 두꺼워져서 잘 착상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면 실제 잘 착상을 하려고 하면 여기서 제가 글이 안 보이는데 ROS가 사실 살짝 적당히 좀 액티베이션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물론 ROS가 많으면 harmful 하겠지만 ROS가 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수정란이 착상을 해야 되니까 이뮨 리젝션이 엄마의 자궁에서 그 이뮨 리젝션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면역 반응도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잘 착상을 해서 잘 살아가려면 엔지오제네시스 또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래서 중간에 이제 가장 중요한 중요한 호르몬은 실제 프로제스테론입니다. 프로제스테론이 설지가 일어나면서 이제 그 다음에 데시주아가 잘 형성될 수 있도록 이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실제 프로제스테론은 이 피임약 중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피임약 중에 모닝 애프터 필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20년 전쯤에 한창 뉴욕타임스 같은 데서 많이 나왔던 그 엔타이 프로제스테론을 모닝 애프터 필로 쓰는데요. 처음에 유럽에서는 허용이 됐고 미국에서는 종교적인 문제로 모닝 애프터 필이기 때문에 이 승인을 받는데 좀 걸린, 그래서 엔타이 프로제스테론을 투여를 하게 되면 실제 데시주아 형성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임플란테이션이 잘 안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엔도메트리오시스를 한번 인트로덕션을 하고 싶습니다. 엔도메트리오시스는 비나인합니다. 이제 암이 아닌 거죠. 그리고 인플로메토리 디지즈 입니다. 실제 젊은 여성들한테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실제 젊은 여성들의 경우에는 한 10% 정도가 진단이 된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엔도메트리오시스는 아주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자궁 내막의 일부가 자궁에서 잘 이렇게 두꺼워지는 게 아니고 딴 데 가서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제 딴 데 가서 커지는데 여기 난소 이런 데 가서 커질 수도 있고 배에 딴 데 가서 붙을 수도 있고 이게 커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나인이고 그러니까 비나인한 자궁 근종하고 좀 다른 현상입니다. 근데 비나인하기 때문에 좀 많이 커지기도 합니다. 10cm씩도 갑니다. 그러면 더군다나 이제 이게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됐을 때 배에 10cm의 혹이 한 2개쯤 있으면 사실 여러 증상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펠빅 페인, 골반통, 업도미널 페인, 복통, 그리고 이제 생리 주기에 문제가 생기고 또 당연히 인퍼틸리티도 유발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보면 난소에 가서 이게 자리를 잡아서 난소를 잡아먹고 난소에 한 7cm쯤의 혹이 딱 생겼다. 그러면 난소를 잡아먹는 현상이 생기겠죠. 그래서 실제 젊은 여성들의 경우에는 이게 불임의 원인이 됩니다. 근데 워낙 흔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치료를 어떻게 하냐? 그러면 치료는 호르모널 트리트먼트와 난 호르모널 트리트먼트가 있습니다. 호르모널 트리트먼트에는 사실 다른 데서도 많이 셀렉티브 에스트로겐 리셉터 모듈레이터, 에스트로겐 호르몬을 조절하거나 아니면 프로제스테론 호르몬을 조절하거나 아니면 이제 GnRH
뇌의 피추어트리나 뭐 하이포탈라머스 조절하는 그런 약물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제 임신을 해야 된다거나 뭐 젊은 여성들에게 그러면 사실 이런 호르몬 제제 사용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울 수가 있죠. 또 기간이 정해져 있고 또 한다고 해서 바로 사이즈가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사실 이거에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난 호르모널 트리트먼트로는 이제 페인이 오기 때문에 이제 진통제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꾸 커지니까 엔타이 엔지오제닉스 또는 아까 인플로메토리 디지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뮨 모듈레이터 같은 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 이런 증상으로 병원을 갔을 때 젊은 여성분들한테 물론 한번 임신을 해야 되면 좀 처리를 해보세요 라고 하지만 사실 한 10cm가 2개쯤 있다 그러면 수술을 사실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난소에 있다 보면 수술을 하면 사실 난소가 많이 잘라져 나가기 때문에 얼리 메노포즈 같은 거에 위험에 노출이 되게 되죠. 그리고 그러면 오바리언 에이징이 와버리는 거잖아요. 오바리언 에이징은 뒤에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사실 수명에 지장을 줍니다. 오바리언 에이징은. 그래서 얼리 메노포즈가 왔을 때는 여러 가지 위험 부담이 있긴 하지만 반드시 호르모널 테라피를 하라라고 의사 선생님들이 말을 합니다. 사실 초이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엔도메트리오시스 프로텍션은 알려져 있는 내추럴 컴파운드 또는 한약재, 뭐 사실 여기는 지금 음식도 가지고 왔는데요. 투메릭, 뭐 어제 서영준 교수님 발표하신 그레이프, 포도주, 그다음에 뭐 소이빈, 올리브 오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생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분들도 좀 알려져 있는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스베라톨, 컬큐민, 뭐 사실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리고 쿠얼세틴, 오전에 그 강건욱 교수님께서 다사티니브 말씀하셨는데 다사티니브에 저는 그것보다는 제가 좀 더 익숙한 다사티니브는 세놀라이틱스입니다. 세놀라이틱스는 노화세포를 좀 집중적으로 죽일 수 있는 그거의 세놀라이틱스가 이 쿠얼세틴 플러스 다사티니브를 사용을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2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엔도메트리오시스 그리고 데시주얼라이제이션, 착상과 그다음에 이제 처음서부터 그 난소나 이런 쪽에 염증이 있으니까 혹 같은 게 있으면 좀 방해를 하니까요. 그래서 최근에 베일러 유니버시티, 미국의 베일러 유니버시티에서 올리브유에서 올레오핀, 이게 사실 오타입니다. EI입니다. 올레오핀이 ER 베타에 작용을 해서 엔도메트리오시스도 억제하고 데시주얼라이제이션 조금 늘려주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가 굉장히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다라는 뭐 1년의 그 데이터들을 통해서 사실 굉장히 좋은 논문들을 그 오말리 그룹이라는 그룹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셀과 엔도크리놀로지 이런 여러 개를 통해서 이제 좋은 결과를 발표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ER-베타를 이제 타겟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ER-베타가 뉴클리어 호르몬 리셉터이긴 하지만 여러 크로스톡을 합니다. 그래서 엔지오제네시스도 억제할 수 있고, 엔지오제네시스가 하이팍식과 그 인터랙션을 해서 엔지오제네시스도 아마 이게 엔지오제네시스 것 같은데 엔지오제네시스 억제하고 인플러메이션에도 조절할 테고 엔타이 포프토시스, 마이토콘드리얼 펑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발표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ER-베타는 제가 그래서 올리브유의 지금 퍼틸리티에 대한 거는 ER-베타가 타겟으로 되어 있다는 타겟을 하나 발표를 하시긴 했었는데 사실 ER-베타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거 제가 여기는 오타가 없겠죠. 이거 제미나이로 저도 한번 슬라이드를 만들어 본 슬라이드 하나 넣은 건데요. ER-베타가 1996년에 처음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이 분들께서 다 에스트로겐에 대해서는 아마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에스트로겐 수용체를 통해서 작동을 하고 1960년대에 밝혀진 수용체입니다. ER-알파입니다. 근데 96년도에 구스탑스네에서 ER-베타가 클로닝이 됐고 ER-베타가 처음에
곽강을 받은 거는 얘는 콜로렉탈 캔서에서 튜머 서프레션을 한다. ER-알파는 보통 저희가 유방암이나 이런 걸 유발하는 쪽으로 알려져 있는데 ER-베타는 콜로렉탈 캔서를 서프레션 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었어요. 근데 실제 그래서 이거를 타겟으로 한 리간드가 성공을 한 리간드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ER-베타가 콜로렉탈 캔서에서는 ER-베타가 높을수록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하나 더 예가 있습니다. 전립선암에서도 ER-베타가 굉장히 프로텍션합니다. 전립선암에서의 그 ER-베타가 좋은 그 작동을 하는 기전은 히프1 알파와 안트를 데그라데이션을 시킵니다. ER-베타가. 근데 지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엔도메트리오시스에서는 이상하게 하이 ER-베타가 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ER-베타를 억제를 하는 게 이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데는 좋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래서 아까 올레오피는 임신을 할 때 처음에 그 엔도메트리오시스도 좀 예방하고 그래서 처음서부터 난소에 문제가 없도록 해주고 그다음에 데시주얼라이제이션에 효과가 있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제가 사실 조금 된 논문인데 아마 이게 정확하게 아주 오래된 논문은 아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2019년이죠. 네. 레즈베라트롤은 레즈베라트롤에서 사실 저희가 여러 결과를 알고 있어요. 엔타이 인플라메토리, 엔타이 에이징 여러 결과를 알고 있는데 이 레즈베라트롤은 오바리안 펑션, 오바리안 에이징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이분들이 실험을 한 결과 일본 분들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엔도메트리얼 리셉티비티는 억제를 한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제안한 거는 처음에 이제 그 시험관 아기나 이렇게 어시스티드 퍼틸리티를 해야 되는 경우에 오바리안 스티뮬레이션 난소 자극을 해서 난자를 좀 채취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레즈베라트롤 먼저 서플리멘테이션 해라. 그래서 오바리안의 그 펑션을 좀 키워라. 그런데 착상시킬 때는 레즈베라트롤을 멈춰라라는 그런 그 제안을 한 리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연물이라고 해서 항염증을 하고 여러 가지 항산화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이 불임에 쓸 때의 약간의 타임 프레임의 디퍼런스와 이런 것들을 앞으로도 계속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좋은 한약재가 있으면 이런 그 스트래터지를 개발을 하면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지금은 불임 부부들이 어시스티드 이 도움을 받기 때문에 병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 도움을 받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이렇게 좀 나누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엔도메트리오시스 마우스 모델을 저희가 준비를 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엔도메트리오시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궁의 내막이 복강 안에 다른 데 가서 막 자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 모델을 사실 여러 가지가 있고요. 휴먼 모델은 휴먼 티슈로는 만들기가 어렵고 이제 도너 마이스에서 그 자궁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리시피언트 마우스의 이제 복강 내에 소장 이런 데다가 꼬매가지고 만들게 됩니다. 복강 안에서 이제 그 자궁 조직이 자라는 거를 보고요. 그리고 여성 피메일 디펜던트한 디지즈들이 대부분이 에스트로겐 디펜던트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델을 할 때는 우선 처음에는 오바리액토미, 그러니까 난소 꺼내서 그 에스트로겐 다 와시아웃 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다시 키우려면 이 에스트로겐 줘야 돼가지고요. 에스트로겐을 줘서 이제 자궁 내막을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에스트로겐으로 잘 될까 해가지고 좀 더 확실하게 드라이버를 쓰기 위해서 프탈레이트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탈레이트를 인젝션을 하면 자궁 내막증이 확실히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인위적으로 그 오염 물질 이런 거를 넣어서 이제 자궁 내막을 키운 후에
KRG를 사용을 해서 본 결과 아마 항염증 작용이나 이런 게 뛰어나기 때문에 자궁 내막의 조직이 현저히 줄어든 거를 발견을 했습니다. KI67, CD10 이런 그 항염증 또 그 셀 프롤리퍼레이션 마커를 사용해서 이런 것들이 줄어든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자궁 내막증의 프라이머리 셀들이 잘 없어서요. 자궁 내막 암 세포인데요. 자궁 내막 암 세포에서 그 RNA-seq 한 결과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유전자들을 확실히 감소시키는 것을 봤고요. 기존으로는 지금 TLR4, MYD88의 그 시그널링 패스웨이로 조절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그 인삼이 지금 콕스2와 NF-kappaB에 대한 조절을 하는 그런 기전 너무나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 봐도 놀랍지 않은 그런 데이터들이고,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기전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대표적이었던 NF-kappaB와 콕스2들의 감소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pathway는 ERK pathway 이런 pathway들로, 그리고 VEGF의 감소 이런 것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프탈레이트에 의한 인듀싱 이외에도 E2에 의한 엔도메트리오시스가 유발됐을 때도 역시 효과가 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ER 베타를 직접적으로 감소시키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좀 빨리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저희는 토탈 엑스트랙트로 했고요. 그 이외에 이제 다른 많은 분들이 RG3 그리고 PPD, RG3는 실제 요 엔지오제네시스를 억제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다, 엔타이 캔서 이펙트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싱글 컴파운드입니다. 진세노사이드 RG3 그리고 PPD, 그 다음에 이제 저희의 결과이고 레드 진생들 전체가 이 마이크로 RNA의 조절을 통해서도 잘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 진생류들이 엔도메트리오시스에 대한 예방 효과 및 치료 효과에 이 수술과 같은 과격한 그런 트리트먼트 하기 전에, 할시한 트리트먼트 하기 전에 했기를 바라면서, 이제 근데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이제 계속적으로 인삼 연구를 하는데, 이거 조금 오래된 2015년도에 사이언스에 좀 특집으로 나온 건데, 사실 저희가 이제 해야 되는 건 어제 그 존스 홉킨스의 강 교수님도 발표해준 멀티모달 이펙트 이렇게 말씀을 또 하셨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제 현재로는 앞으로는 좀 소재 좀 다양화, 소재 특징화를 해야 되긴 하지만, 현재는 진세노사이드의 실제 셀룰러 타겟을 그래도 조금 더 명확히 하는 게 아주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 성분의 액티브 성분에, 그래서 이제 좀 히스토리가 있죠. 진세노사이드의 골격이 스테로이드 골격과 유사하지 않나라는 생각에 의해서 이제 핵수용체들에 대한 것들이 타겟이 있지 않나. 물론 이제 멤브레인 리셉터들도 물론 작동을 하지만, 요 진세노사이드는 이제 그 지용성으로 요 세포 안에까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주 예전에 저희가 이제 액티베이션 한다, 굉장히 고농도입니다. ER-알파에 대한 액티베이션을 하는 그런 결과를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때는 사실 이렇게 인비트로에서는 액티베이션을 하나 인비보에서는 액티베이션을 하지 않는다는 거를 내면서 엄청 마음이 아팠는데요.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KRG가 실제 에스트로겐 리셉터를 인비트로에서 사실 굉장히 잘 액티베이션을, 특히 저 MCF7에서는 잘 액티베이션 합니다. 뒤에 보면 다른 셀에서는 또 아닌 셀들을 제가 하는데, 근데 인비보 실험에 요 유테린 웨이트 뒤에 다시 단어를 말씀드릴 텐데 한 거를 못 봤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다음에 하려고 한 거는 뭐냐면, 요 OECD에서 발표한
5개 레벨에 제가 오늘은 레벨 3까지만 갖고 왔는데 어떤 호르몬의 활성이 있을 때 테스트하는 방법들이 이 테스트 가이드라인들이 나와 있습니다. 명확하게 이걸로 하면 에스트로겐 리셉터 트랜스 액티베이션, 안드로겐 리셉터, 타이로이드 호르몬 리셉터, 그리고 스테로이드 제네시스. 그러니까 보통 성호르몬들이 정소와 난소에서 만들어지긴 하지만 지방세포나 또는 부신 이렇게 국소적으로도 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TG가 되어 있고 실제 저희가 실험을 하고 나면 분석을 할 수 있는 엑셀시트도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비보에서는 인비보의 OECD TG45 유테로 트로픽 에세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워터 인비비션이라고 합니다. 에스트로겐은 실제 이제 저희가 주로 에스트로겐의 그 안드로겐 할 때 주로 아마도 보실 때 루시퍼레이즈로 하는 걸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실제 제일 확실한 방법은 쥐에 복강 주사를 딱 하면 순간적으로 자궁에 물이 쫙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궁이 빵빵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확실한 인비보 그 에스트로겐 활성을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안드로겐 헐시버거 에세이. 그래서 이제 여기 이 TG들은 실제 셀 라인을 다 제공을 합니다. 저희가 다른 셀 라인을 제공하지 않고, 그리고 아주 심플하게 만들어 놓은, 왜냐면 MCF7 같은 경우에는 멤브레인 에스트로겐 리셉터도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런 걸로 여러 가지를 한 결과 저희가 앞에 MCF7에서는 올라가지만 실제 요 그 가이드라인에서 심플한 293 셀에서 했을 때는 인비트로 액티비티도 거의 없고, 실제 S9 대사체를 만들어서도 다 동일한 실험을 했습니다. 근데 대사체에서도 직접적으로 에스트로겐에 작용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저희가 낸 프리버스 데이터 중에 다이렉트 라이겐드 바인딩도 없다라는 결과도 저희가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인다이렉트하게 여러 가지 호르모널 에펙트를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 워럴 인비비션에 오버렉터마이즈 하는데 에스트로겐 주면 이렇게 쥐의 자궁이 빵빵해지는 거를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얘는 트랜스크립셔널 이펙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워럴 인비비션 이제 요즘에는 워낙 몰레큘러 바이올로지 발달하기 때문에 이거의 현상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멀어져 있으나 가장 확실한 방법이긴 합니다. 네, 바로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3분 이내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보통 이제 인다이렉트 이펙트가 있다는 논문들은 꽤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 그러면 사실 엔도메트리오시스나 이런 데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내가 만약에 잠재적인 유방암 환자라든지 하면 여성들에게서 가장 겁나는 유방암에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MCF7 셀을 이용을 해서 튜머 모델을 했을 때 그 홍삼은 그 유방암을 크게 하거나 프리벤션 효과도 있다는 거를 간이 결과로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약치마키에서 제가 그리고 한국말로 하게 된 게 이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요즘에 제가 동의보감을 가끔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보거든요. 핸드폰에 앱이 깔려져 있습니다. 내 손 안에 동의보감. 이걸 보시면,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물어요. 이거 홍삼 먹으면 유방암 생기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런. 그리고 사실 홍삼은 항암 작용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여성분들 사실 겁이 나요. 근데 이걸 보시면 좀 가까이 가겠어요. 저도 내용을 못 외우기 때문에. 멍울이 오래되면 내암이 된다. 이게 아마 부인과일 겁니다. 그래서 초기라면, 병의 뿌리를 없애려면 너무나 맞는 말이죠. 마음을 맑게 하고 정신을 편안하게 한 뒤 치료를 해라.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그럭저럭 이제 수명도 유지를 할 수 있으나 너무 오래되면 못 고친다라는 말도 어디에 있으냐. 조금씩 기혈이 다해요. 죽게 된다. 근데 초기에 마음을 맑게 하고 고요히 수양하고 인삼을 드시면, 인삼을 달인물에 하면 유방암에 이런 효과가 있다라는 게 동의보감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슬라이드를 꼭 제공을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그 이외에 여러 여성 가이니콜로지컬 캔서에
효과가 있다라는 임상 결과들이 저희 국내에서 한 건 아니지만 해외에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거는 기존도 계속 밝히지만 의사 선생님들과 또 한의사 선생님들과 콜래보레이션을 해서 이런 임상의 결과들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메노포절 저희 동물에서도 이거는 확실히 확인이 되고요. 사실 가장 효과가 좋은 거는 이 지질에 대한 효과는 확실히 좋습니다. 여성의 그리고 이런 여성의 다른 기능에 대해서도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삼이 이제 엔도메트리오시스에 대한 효과와 그리고 향후 이게 이제 불임이라기보다 난임을 좀 도와줄 수 있을 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 인삼이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에 있지만 저희의 정말 중요한 유산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연구가 많이 돼서 이 인삼은 주로 세노몰픽 쪽에 관련된 노화 시장에도 저희가 많은 기여를 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어크나리지먼트 이제 말을 해야 되고 혹시 지금 이 애니메이션 어디서 온지 아십니까? K-팝 데몬 헌터스에서 제가 정말 열심히 찍어서 오늘 갖고 왔습니다. 이게 스크린샷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넷플릭스에 다시 제 핸드폰으로 찍어서 왔습니다. 보면 한의원에 가서 한의원의 그 파우치에 있는 거를 주인공들이 이 목소리 잘 안 나올 때 먹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삼이 이렇게 되기를 요거는 워낙 유명한 불닭 소스도 막 먹습니다. 캐더원에서요. 그리고 그나저나 제가 이 연구를 하는 데는 KTNG와 고려인삼학회 그리고 한국연구재단에서 후원을 받았고요. 공동 연구는 건국대학교 의과대학에 지금은 프레스티지 바이오에 계시는 한희동 교수님 도움을 받아서 동물 실험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 호르몬 에세이는 작년에 작고하신 한양대학교 생명과학과의 김영찬 교수님 도움 받아서 수행했습니다. 감사합니다.